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 FDNC입니다. 2월 2주차 청약 종목인데요. 원래 오늘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고 설 연휴 이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청약이 많이 남아있지만 설 연휴 때문에 수요 예측을 상당히 일찍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워밍업과 수요 예측 결과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FDNC는 식물세포를 배양해서 원료로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로 활용하는 식물은 화면 보시는 동백, 에델바이스, 장미입니다. 식물의 세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식물 세포가 유효한 물질이 담아질 수 있게끔 세포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 세포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면서 원료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관련된 바이오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세포주를 설계하는 기술, 그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양된 식물세포를 바이오 FDNC는 화장품의 원료로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를 담고 있는 식물세포를 설계해서 그걸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식물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실제 식물을 훼손하면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SG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화장품 기업과 건강기능식품 기업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지보단이 주요 파트너입니다. 지보단은 전 세계 향수 생산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보단은 바이오 FDNC에게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약 8.4% 지분을 보유하면서 3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이 지분까지 투자를 한 기업이므로 기술력은 인정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보단을 중심으로 수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FDNC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100억 원 이하이지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요. 순이익률이 2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식물 세포를 배양해서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 재무 상태도 양호하죠. 21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125%이고요. 부채 비율은 50% 미만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강소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실적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화면 보시면 5가지 파이프라인을 연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결국 바이오 기업은 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평가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상장했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청약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FDNC는 2월 9일 수요일과 10일 목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환불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청약 일정상 스펙주 두 종목과 일정이 중복된 상황이네요. 수요 예측 결과인데요. 애매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74대 1이었는데 의무 합격 비율은 또 11.8% 나왔네요. 오랜만에 보는 언밸런스인데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청 건수와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4.3%인데 수량 기준으로는 11.8%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신청했던 소수의 기관에서 의무 합격 수량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청약에 들어왔던 소수의 기관만 의무 합격을 생각했다는 의미이므로 이렇게 건수와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수요 예측이 언밸런스하게 나왔던 작년 IPO 종목 볼까요? 화면 보시는 종목은 기관 경쟁률은 낮게 나오고 의무 합격은 10% 이상 나왔던 기업들입니다. 작년 11월에 마인즈랩을 청약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크래프톤 그리고 롯데렌탈을 말씀을 드렸죠. 크래프톤과 롯데렌탈은 상장일에 손실을 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유사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던 마인즈랩은 시초가는 공모가 이하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종가는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언밸런스한 종목이라고 해서 꼭 손해를 주는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공모가 보겠습니다. 28,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바이오 FDNC의 공모가 밴드는 23,000원부터 29,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 사이로 공모가가 정해지는 기업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런 형태로 공모가가 결정된 종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희망상단 공모가보다 1,000원 빠진 2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모집 금액은 364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446억 원이 됩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희망상단을 초과 신청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 55%였고요. 희망상단을 신청한 비율도 22%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희망상단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70%가 넘게 나왔습니다만 기관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공모가를 약간 낮추었다고 보입니다. 공모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FDNC는 13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32만 5천 주 배정되었고요. 우리 사주조합에게도 6.2%로 8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면 의무합약 11.8%를 감안했을 때 유통되는 주식수는 316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36.2%로서 약간은 유통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886억 원이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은 아니고요.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205만 주로서 상장일 유통 물량의 약 3분의 2 수준이네요. 그래도 이 종목은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사는 DB금융투자입니다. 청약 한도는 32,000주인데요. 우대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도 없고요. 바이오 FDNC를 청약을 하시려면 DB금융투자 계좌는 청약하기 전날, 즉 8일까지는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모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유사기업으로 바이오 관련된 세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바이오니아, 셀바이오텍, 휴메딕스인데요. 세 개 기업의 평균 PER은 약 28.9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FDNC는 공모가 선정에 23년 추정 이익을 반영하는데요. 현재에도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욕심을 조금 부렸네요. 공모가 산정에 할인율을 적용한 111.9억 원을 반영합니다. 21년 추정 이익이 26억 원인데 불과 2년 후에는 이익이 148억 원으로서 약 5배가 증가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되었는데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 계약서를 기반해서 추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이익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36,400원을 도출하고요. 여기에 할인율을 23% 부여하면서 최종 공모가는 28,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바이오 FDNC의 공모가를 다시 평가를 해볼게요. 아마도 공모가는 최소 3개월 전에는 책정이 되었을 텐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공모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은 유사기업으로 선정을 했던 3개 종목입니다. 21년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을 했고요. 1월 27일 기준 시가총액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기준 3개 기업의 평균 PER은 19.4였는데요. 정말 한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하기는 했나 봅니다. 여하튼 공모가 반영되었을 때보다 PER이 약 9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다시 공모가를 산정해 보았는데요. 바이오 FDNC는 공모가 산정에 추정이익 11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PER 19.4를 적용해주고 주식수에 나누어 주면 주당 24,550원이 나오는데요. 공모가는 28,000원인데 3개 기업과 비교를 해본 주가는 24,550원이 되는 겁니다. 공모가가 할인은커녕 할증이 된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펀더멘탈로만 주가가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 중인 상태에서 기관 경쟁률이 낮게 나왔으면 주관사는 공모가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28,000원으로 정해도 청약은 성공할 것이니까 그렇게 정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FDNC 청약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실적이 탄탄한 바이오 종목에 식물세포 바이오 종목이라는 부분 때문에 2주차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모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청약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인즈랩처럼 상장일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는 조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청약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네요. 아마도 2주차에는 스펙주만 청약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데요. 정부에서는 고향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부모님 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들 설 연휴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